의사 2,000명 늘리랬더니 2년 만에 건강보험 적자가 13배로 불었습니다.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그 돈 결국 여러분 월급에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2026년 1월 직장인 평균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2,235원 더 나갑니다. 3년 만에 인상이에요. 왜 하필 지금일까요?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면 딱 하나 나옵니다. 2024년 2월 정부가 외친 의대 정원 2,000명. 그 한마디에서 시작된 나비 효과가 병원을 멈추고 건강보험 금고에 구멍을 내고 결국 여러분 통장까지 도착한 겁니다. 근데 지난달 감사원이 공식 발표했어요. 그 2,000명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름 돋는 인과사슬 숫자로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먼저 이 2,000이라는 숫자부터요. 솔직히 뉴스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들을 때는 감이 잘 안 와요. 2,000명이 많은 건가, 적당한 건가. 이게 체감이 안 되면 이후 이야기도 다 흐려져요. 그러니까 한국 의대 정원이 그동안 얼마였는지부터 깔고 갈게요. 3,058명. 이게 2024년까지 1년에 뽑는 의대생 수였어요. 근데 이 숫자 1998년부터 27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았어요. 그 27년 사이에 한국 인구는 4천만 대에서 5천만 중반으로 늘었고 65세 이상 인구는 3배 가까이 뛰었고 스마트폰이 나왔다가 벌써 9세대가 됐는데 의대 정원만 석화된 것처럼 제자리였던 거죠. 마치 27년간 멈춰있던 엘리베이터 같은 거예요.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안 움직이던 그 엘리베이터가 어느 날 갑자기 20층을 건너뛰고 올라간 겁니다. 2024년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줄여서 보정심이 결정을 내립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한 번에 2,000명을 더 뽑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증가율로 따지면 65%, 기존 정원의 3분의 2가 한 해에 추가되는 규모였습니다. 대학 입시판 기준으로 이 정도면 한 학년이 통째로 추가되는 수준이에요. 명분은 있었죠. 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어요. 2035년까지 의사가 1만 5천 명 더 필요하다고. 그러니 2,000명은 최소한이라고. 27년간 막혀있던 수문을 여는 당연한 결정이라는 프레임이었습니다. 이 얘기만 들으면 어딘가 그럴싸하잖아요. 의사가 부족하다니까 늘리겠다는 건데 뭐가 문제냐 싶어요. 문제는 이 당연한 결정이 뒤집히는데 단 2주가 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숫자를 발표한 지 14일 만에 더 큰 숫자가 튀어나옵니다. 2024년 2월 20일 서울 빅5 병원,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 성모병원 이 5곳의 전공의들이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2,000명 증원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게 이유였어요. 6일 뒤인 2월 26일 복지부가 집계를 발표합니다. 숫자 2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9,909명, 99곳 수련병원 전공의의 80.6%가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중 8,939명, 전체의 72.7%가 실제로 근무지를 떠났어요. 남아있던 건 10명 중 3명이 채 안 됐던 거죠. 정부는 2,000명을 더 뽑고 싶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벌어진 건 그 5배가 나간 거예요. 정원 2,000명을 위해 설계한 정책이 14일 만에 현직 의사 1만 명을 밀어낸 겁니다. 입구를 넓히려다 비상구가 먼저 뜯겨나간 셈이죠. 게다가 이 1만 명은 예비 의사가 아니라 지금 당장 수술실에 서 있던 응급실에서 밤새 차트를 돌리던 현직들이었어요. 병원은 곧바로 멈췄습니다. 빅5 병원 수술의 40에서 50%가 취소됐어요. 여러분이 2024년 2월 말에 빅5에서 수술 예정이었다고 해봅시다. 2명 중 1명은 죄송합니다. 담당의가 사라졌습니다. 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응급실이 환자를 못 받는 사례도 급증했습니다. 119를 불러도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병원 순례를 돌던 얘기가 그때 뉴스에 매일 나왔어요. 정부는 2월 22일 아침 8시 보건의료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립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이었어요. 이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진짜 문제는 전공의들이 나간 것보다 돌아오지 않은 과가 어디였느냐예요. 2025년 9월 기준 전공의 복귀 현황을 보면 이게 보여요. 모집 인원 대비 전체 복귀율이 59%, 빅5 병원은 80%대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과목별로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아청소년과는 13%, 흉부외과 22%, 외과 37%, 응급의학과는 42%, 반면 피부과 성형외과는 각자 거의 90% 수준으로 거의 다 돌아왔어요. 정부가 늘리겠다고 했던 그 필수 의료, 아이 아플 때 가는 소청과, 심장 수술 받는 흉부외과, 이과에 돌아온 전공의가 10명 중 한두 명이에요.
반대로 피부과와 성형외과는 거의 다 돌아왔죠. 의사는 2,000명 늘리려고 했는데 정작 진료실에는 필수과 의사가 더 쪼그라든 구조가 고착된 겁니다. 정부 발표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5년이 걸리는데 필수과 붕괴는 2주 만에 벌어진 거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병원은 어떻게 굴러갔을까요? 환자는 치료를 받아야 하고 전공의는 없고 이 빈자리를 메우는 돈은 누가 냈을까요? 정부는 즉시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구멍난 배에 양동이로 물을 퍼내듯 긴급 조치에 들어간 거예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파견하고 중증 응급 환자 치료수가, 그러니까 병원이 진료비로 받는 가격표를 2배로 올리고 임시 의료 인력을 채용에 붙였어요. 숫자로 보면 이래요. 2024년 2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8개월 동안 투입된 비상진료비가 전부 합쳐 약 2조 3,659억 원이에요. 매달 1,300억 원 넘는 돈이 건강보험과 정부 예산에서 새어나간 셈입니다. 정치권에서 한때 1조 원 넘는 땜질이라고 말했었는데 실제로는 그 2배가 넘게 나간 거예요. 이 돈이 어떻게 쓰였냐면요. 원래 보건소에서 일하던 공보의 한 명이 하루 만에 빅5 대학병원에 파견됐어요. 기본급여에 일당, 숙박비, 식비까지 얹히면서 월 1,000만 원을 넘긴 사례가 수두룩했고요. 수가 2배 인상된 중증 응급진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정상적인 의료 시스템이 돌아갔다면 안 들었을 돈이 새로 뚫린 구멍을 막느라 쏟아져 들어간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건강보험이 그 해에 얼마를 벌고 얼마를 썼는지 당기수지라는 장부가 있어요. 쉽게 말해 그 해 통장 잔고가 얼마나 불었냐, 줄었냐예요. 이 숫자를 연도별로 한번 따라가 보죠. 2023년 건보 당기수지 4조 원 흑자, 역대 최대 수준이었어요. 사람들은 이때 건보료 더 내릴 수도 있겠다 하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2024년 의정 사태가 터진 그 해, 흑자가 반의 반토막으로 급락합니다. 그리고 2026년 국회 예산정책처, 그러니까 국회에 소속된 돈 계산하는 전문기관이 재정 전망을 다시 내놓아요. 당기수지 마이너스 4조 원, 흑자 4조에서 적자 4조. 3년 사이 통장이 8조 원어치 스윙을 친 겁니다. 기존 예측 대비로는 13배 악화됐어요. 국회에서 전진숙 의원이 이걸 적자 3천억이 4조로 13배 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국민 한 명당 8만 원 꼴이에요. 4인 가족이면 32만 원이 어딘가에서 휘발된 셈입니다. 근데 이게 일시불로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매달 월급 명세서에서 조금씩 앞으로 몇 년 동안 나눠내는 구조예요. 그 청구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뒤에서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비유하자면 이래요. 건강보험이라는 큰 수영장이 있어요. 고령화와 외래진료 증가 때문에 원래부터 바닥에 작은 구멍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는 위에서 호수로 물을 부어 채우고 있었죠. 그런데 2024년 2월 이후 누군가 바닥 구멍을 더 넓혀놨어요. 위에서 2조 3천억 땜질용 호수로 아무리 부어도 바닥에서 8조가 새어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호수 굵기보다 구멍 크기가 3배 넘게 큰 상황이에요. 수영장 물을 다 뺀 뒤에도 청구서는 남습니다. 누적으로 쌓아둔 준비금, 그러니까 건보가 위기 때 쓰려고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이 있어요. 2024년 기준 29조 7천억쯤 돼요. 원래 이 비상금은 2030년에 바닥날 거라던 예측이었어요. 근데 의료개혁과 비상진료 반영해서 재계산하니까 2028년으로 2년이 앞당겨졌어요. 30조에 가까운 준비금이 예정보다 2년 일찍 증발하는 겁니다. 보통 가정으로 치면 10년 쓸 생각으로 모아둔 노후 자금이 8년 만에 떨어지는 속도예요. 한 달 뒤인 2025년 11월 27일, 감사원이 이 숫자에 대해 딱 한 줄 써냅니다. 2,000명 증원, 근거 미흡, 배정 과정 부실. 감사원은 정부가 돈을 제대로 썼는지 감시하는 독립기관이에요. 그 감사원이 뜯어보니까 이랬어요. 복지부가 근거로 삼은 연구가 있었는데 그게 원래는 전국의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계산한 게 아니었어요. 지역 간의 의사가 얼마나 불균형한가를 본 연구였죠. 지역 편차 분석을 전국 총량 부족분으로 둔갑시킨 거예요. 대학별 배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장 점검 없이 특정 대학에만 수도권 임상실습 시간이 많다는 사유를 자의적으로 적용해 인원을 조정했어요. 서울신문은 며칠 뒤 한 줄 더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지시에 끼워 맞춘 증원. 감사원이 이렇게 결론을 낸 뒤 정부 계획은 조용히 바뀝니다. 2025학년도 실제 증원은 1,509명으로 축소됐고 2026학년도는 3,058명으로 완전 동결. 2027년부터 5년간은 연평균 668명 증원으로 최종 설계돼요.
당초 5년간 1만 명이라던 계획 대비 총 3,342명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67% 축소된 거예요. 2,000명이라고 외쳤는데 결국 남은 건 연 668명이었어요. 처음 던진 선언과 최종 착지한 숫자 사이의 격차가 3배 가까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 격차를 메우는 데 쓴 돈, 앞에서 말한 2조 3천억 땜질비와 건보금고 8조 수잉은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이미 나간 돈은 돌아오지 않거든요. 자, 여기서 가장 이상한 게 튀어나옵니다. 감사원이 근거 미흡이라고 한 걸 보면 마치 의사가 충분하다는 얘기 같죠? 그건 또 아니에요. 한국 의사 수는 OECD 국가 중 뒤에서 두 번째예요. 의사가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근데 말이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상해요. 병원 침대 수로 따지면 한국은 OECD 평균의 3배고 우리가 1년에 병원 가는 횟수는 세계 1위예요. 의사는 적은데 침대는 3배, 병원 방문은 세계 1위. 이 세 줄을 같이 놓고 보면 뭐가 보이냐면요. 우리나라 의사 한 명이 감당하는 환자 수가 구조적으로 미쳐 있다는 얘기거든요. 건보 소속 연구팀이 12년치 진료비를 뜯어봤더니 총 진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하나가 이상한 것이었어요. 요양기관 수, 그냥 병원과 의원 개수입니다. 이게 의료경제학의 핵심 역설이에요. 동네에 병원이 하나 있으면 감기에 걸려야 가잖아요. 근데 3개가 되면 머리만 조금 아파도 가게 돼요. 공급이 수요를 만드는 겁니다. 한국이 이미 그 상태예요. 아파트 단지 하나에 이비인후과, 내과, 정형외과가 10분 거리 안에 다 깔린 나라. 그게 한국이죠. 의사를 2,000명 더 뽑는다고 필수 의료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가 이거예요. 병상과 외래는 이미 과잉인데 그 공급 구조를 그대로 두고 의사 숫자만 늘리면 진료비는 더 오르거든요. 게다가 새 의사들은 피부과와 성형외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돈이 되니까요. 이번에 돌아온 전공의 복귀 통계가 이미 그걸 증명하고 있고요. 필수과 복귀율 10%대, 피부 성형 90%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도 이 비율을 바꿀 수 있는 장치는 이번 정책에 한 줄도 없었어요. 근본 처방이 아니라 증상 키우기였던 겁니다. 감사원이 짚은 근거 미흡이라는 단 한 줄은 그러니까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었어요. 진단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였던 겁니다. 자, 이제 2026년 1월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월급 명세서에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 2,235원. 연으로 따지면 26,820원. 큰 돈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시작이에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미 공고했습니다. 2027년부터 매년 약 2.5%씩 보험료가 올라가야 한다고. 예산정책처는 2032년이면 건강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인 8%에 도달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지금보다 11% 더 올라가야 제도가 버틸 수 있는 수준인 거죠. 2024년에 선언이 만든 청구서가 지금부터 매달, 매년 계속 날아오는 겁니다. 감사원이 근거 없었다고 공식 확인한 숫자 하나의 비용을 국민이 월급에서 분할, 납부하는 구조죠. 정책을 설계한 사람들이 받는 청구서가 아니라 그 정책이 국회에서 통과됐는지조차 모르고 출근했던 평범한 직장인이 받는 청구서예요. 서명한 사람은 따로인데 납부자 이름 칸에는 여러분 이름이 적혀 있는 거죠. 국민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그 2,235원, 그건 의사 2,000명의 가격이 아니에요. 근거 없이 외쳐진 숫자 하나의 가격이었습니다. 더 씁쓸한 건 그 숫자가 감사원에 의해 근거 미흡이라고 공식 확인된 뒤에도 청구서는 멈추지 않고 날아온다는 거예요. 다음 달 월급 명세서 여실 때 건강보험료 줄 한번 들여다보세요. 거기 적힌 그 숫자가 누구의 청구서인지 이제 보일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몇 년간 그 줄의 숫자는 매년 조금씩 커져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